사실은 증인이 특전사 특전사령관 곽정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하고요. 네. 의원 빼내라라고 했다라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양심 고백 발언에 대해서 당시 대통령이 의원이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했다라는 것. 이건 단순한 전 국민을 계엄의 목격자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위증의 목격자로까지 만들고 있는 것인데 네. 저런 식으로 증언을 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증언을 거부하고 혹은 그 증인 선서를 거부했어야 합니다. 예. 근데 본인이 증인 선서를 하고도 저렇게 했다는 것은 보통 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참 하기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오늘 김용현 증인에 대해서 증인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엄하고 엄정하고 권위 있는 법정에서 가장 저열한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를 추종하는 김용현 사이에 있었던 저열한 광대극은 그게 실제 희극이었다면 우리가 마음껏 웃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이라고 느끼니 너무나 참담하고 비극적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의 2탄입니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더니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뜻이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엄포고령을 실행할 생각 없이 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다고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냐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윤석열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입에서 더 황당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이 잘못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랍니다. 국회가 요원을 양성하는 곳입니까? 그런 계엄군이 국회에 숨은 요원들을 찾으러 갔나요? 영화에서나 듣던 요원이란 말을 아무렇지 않게 흔히 쓰는 말처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증인들로부터 들었던 양심적인 증언들을 비웃듯 바이든 날리면에 이은 전 국민을 성의 없는 거짓말로 진실을 감추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장난 같은 거짓말을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증인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수방사령관 이준우에게 2024년 12월 4일 00시 30분부터 01시경까지 경에 전화를 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사명 일개조로 한 명씩 들쳐업고 나와라 라고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증인에게 국회의원들 출입 통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에 비춰보면 이준우의 이런 공소장 기재는 사실이 아니죠.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4시경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셔갖고 그 국회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말고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20-30분 후에 반대되는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지시를 하시려면 저를 통해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회 소추단 주장과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또다시 수방사령관 이준호한테 전화해서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소장 기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당시 수방사 병력 중에 35특임대 37명만이 겨우 국회 울타리를 넘은 상태였고 나머지 병력은 다 여의도 한강공원, 그다음에 인근 도로, 서강대교 위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에 그 작전에 직전에 대통령도 수방사령관 이준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상황을 물었고 이에 그 이준우가 시민들이 많아서 국회를 들어갈 수 없다는 보고를 이미 받은 상태였는데 또 실탄을 소지한 병력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대통령이 실탄을 소지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지시까지 또 하였고 또 군 지휘관들은 국회 증언이라는 데서 실탄을 소지한 바 없다고 증언까지 한데 했었는데 총을 쏴서라도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이 공안시 03분경에 그러니까 이미 계엄 해제가 요구안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입니다. 수방사령관 이준호에게 또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는데 실제로 190명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르죠. 그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국회 요구 의결이 1시에 있었는데 01시 3분에 어떻게 이런 지시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 후에 병력을 투입하고 지시한 바 있어 계엄 선포 전에는 병력을 움직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죠.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이 짧게 경고성 계엄을 한다고 누차 강조한 점에 비춰보면은 계엄을 2번, 3번 한다라고 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경에 대통령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하였다는데요. 특전사령관 곽종근 국회 국방위와 내량규명 국조특위에서 대통령이 도끼라고 말한 것은 듣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요. 또 대통령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말라고 지시한 점에 비춰보면은 이런 곽종근에 관한 증인의 공소장 기재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증인의 공소장을 보면은 2024년 12월 4일 00시 20분에서 00시 35분경에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에게 국회의원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 라고 증인이 이런 말을 곽종근한테 실제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곽종근은 계엄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민주당 김병주 국회의원이 운영하는 김민주 TV라는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바로 계엄 직후입니다. 김병주가 곽종근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건 맞죠? 라고 하면서 유도 질문을 하여 마치 증인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곽종근한테 지시한 것처럼 하였는데 사실은 증인이 특전사령관 곽종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그죠?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안하고요.